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 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정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1년 3월 3일 대통령 전두환. 1980년대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 특정 정책이나 사건을 따로 떼어보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권력이 형성되는 방식, 그 권력이 사회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그 위에서 실행된 정책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설명하려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전두환 정부의 출발은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 아니라 10.22 군사 반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 형성 과정은 곧바로 사회 전체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돌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에서의 상황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정치적 억압과 계엄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집단적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력은 이를 정치적 문제로 보지 않고 군사적 대응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이후 국가 운영 방식 전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진압 과정에서는 군 병력이 민간인을 상대로 실탄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무력 사용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가 폭력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언론 통제로 인해 사건의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 문제는 오랜 시간 충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국가가 필요할 경우 물리력을 통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통치 방식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로 남게 됩니다. 이후 사회에는 위축과 통제가 자리잡고 정부는 안정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경제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외채 증가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고금리와 긴축 재정을 중심으로 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 결과 물가는 안정되고 경제는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그 과정은 임금 억제와 노동 통제라는 강한 개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즉 경제 안정은 달성되었지만 그 부담은 사회적으로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1980년대 중반 3조 호황이 찾아오며 경제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성장 역시 정부 정책보다는 국제 환경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경제가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경험하는 동안 사회 정책에서는 통제와 복지의 결합이 나타납니다. 의료보험 확대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며 복지의 기초가 형성되지만 동시에 노동운동과 시민활동은 강하게 억제됩니다. 교육 정책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과외 금지 정책은 평등을 목표로 했지만 사교육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고 오히려 음성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외교 정책에서는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전략이 선택됩니다. 이는 내부 정치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민주적 정당성 부족 문제는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이 3S 정책이라 불렸던 우민화 정책입니다. 3S 정책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정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게 했던 정책입니다. 이때 3S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KBO 프로야구입니다. 또한 에마 부인, 어우동과 같은 에로 영화와 전원일기 등의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권력 형성부터 정책 전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이 시기는 시간이 흐른 이후 과거에 대한 평가와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민주화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군사 정권 시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전두환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사면과 함께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그 발언은 형식적으로는 사과의 성격을 띠었지만 명확한 책임 인정보다는 재임 기간 동안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1.6 이후 지속된 극심한 사회의 혼란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지극히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에 자극받은 일부 시민들의 과거적 시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 상황에서 정인, 잠깐만 정자. 질문을 낼 때는 이것이 대화가 되는 대신으로 낸 것입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인문 입답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직 대통령이 하는 것을 존경해서 번호에 따라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일단 일방적으로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회의가 진행된 지 4분 만에 문동환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회의 속개를 위해 전두환을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재임 중 일어났던 온갖 비리를 시인 사과하고 재산 모두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을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유침 속에서 지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공화국 때의 과오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며 국민 여러분이 주시는 벌이라면 어떤 고행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연희동을 떠나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국민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일정 수준의 입장을 밝힌 점을 의미 있게 보기도 했지만 많은 시민들과 특히 5.18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이를 진정성이 부족한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인정이 없다는 점과 구체적인 사과 표현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발언과 회고록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과의 진정성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의 요소로 남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과 문제를 넘어 이 시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권력은 군사적 방식으로 형성되었고 5.18을 통해 통치 방식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정책은 통제와 안정이라는 기준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경제는 일정 부분 안정과 성장을 이루었고 복지와 문화는 제한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민주적 합의보다는 권력 중심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시기를 평가하는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과 논란은 그 질문을 다시 드러냅니다. 국가의 성장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둘을 어떻게 함께 바라볼 것인가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